오늘 68쪽, 69쪽, 70쪽, 76쪽, 77쪽, 78쪽, 84쪽, 85쪽, 87쪽, 88쪽까지만 나갈게요. 선생님 개오바예요. 20쪽을 나간다고요? 진도 빨리 나가야 돼. 야, 시험 빨리 보는 애도 저기 9월 달에 보잖아. 그럼 4번밖에 안 남았어. 복명 언제 봐, 시험? 수석 다음 주에. 사대는? 추석 전인데. 추석 전에. 흥동 다음 주고. 다음 주에 시험. 중요도 전이잖아. 저희가 제일 빨라요. 응.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공부해. 니네 정신 차려. 얼마나 빨리 해야지. 상야, 정신 차리라고. 공연 하고 가려고. 응. 다 하고 가. 뭐? 희상아 주먹 줘. 한 대만 쳐. 어떻게 치는지 보여줘? 자, 빨리 가자. 자, 그래서 오늘 진도 거기까지 쭉 나갈 거야. 아니, 제 시험보러 왜 자꾸 와? 빨리 보자. 태저감. 자, 암석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 희승이 얘기해봐. 네? 암석이요? 암석의 종류. 생성 과정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져. 태저감, 화성암, 변성암. 알겠어? 그 중에서 지난주에서 배웠던 게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주부터는 태적암에 대해서 배운다고. 안산암은 개뿔냐, 그냥 이씨, 그냥 이씨. 자, 태적암, 태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하재요? 태적암이라고 하재요. 자, 왼쪽에 보시면 태적물, 지표에 있는 암석이 풍화나 침식을 작용을 받아 생긴 새설물,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 물, 빙하, 바람 등과 함께 운반되어서 쌓인 물질들을 뭐라고 하재? 태적물이라고 하재요. 되셨어? 됐어? 그런 애들이 다져지고 굳어져. 밑에 나오죠?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짐작용, 교결작용 구분만 해두시면 돼요. 다짐작용 민재 읽어봐.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아랫부분에 퇴적물이 위에 쌓인 퇴적물을 밀리면서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치밀하게 다져지는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위에서 누르면 입자 사이의 빈 공간 자체가 점점 채워지겠지? 그렇게 해갖고 다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결작용 시은 읽어봐.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교질, 산화, 철 등이 퇴적물 사이에 침전되어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서로 붙여 굳어지게 하는 작용.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요딴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본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그 사이사이 부분에 이제 메꿔지면서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지. 느낌 와요? 오케이, 이런 거를 교결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태저감이 되려면 태적물 자체가 다져지고 굳어지는 현상이 생겨야 된다. 다져지는 현상을 다짐 현상, 다짐 작용, 그다음 굳어지는 현상을 교결작용 이렇게 얘기한다. 묶어서 속성작용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고. 밑에 태저감의 종류 3가지 있네요. 세설성 태저감, 화학적 태저감, 유기적 태저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설성 태저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저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서진 애들이, 작아진 애들이 쌓여서 교결작용 받아갖고 또는 이제 다짐작용 받아갖고 굳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자의 크기나 이제 태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자갈모래 점토가 여감, 모래 점토가 사암, 점토가 셰일, 화산재가 응해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퇴적암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또는 규질 또는 산화철 또는 염분들이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잔여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석회암, 척트, 암염 얘네들은 화학적 퇴적암이다. 근데 석회암하고 척트 같은 경우는 유기적 퇴적암이다라고도 해요. 밑에 보시면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라고 해서 식물체에서 석탄. 옛날에 고생대 때 양치 식물들이 한 번에 이제 확 뭉치면서 몰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온 고압을 받으면 석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석회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뭐 이런 이제 껍데기 갖고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다 이제 석회질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석회암이 될 수도 있고 화학적 퇴적암에서도 석회암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규질 생물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질이라고 하는 거는 규장제, 그래서 뭐 SiO2 요런 애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그런 애들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퇴적암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척트. 화학적 퇴적암에서도 척트. 끝. 자, 오른쪽으로 59쪽 갈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별거 없어. 그냥 외우면 돼. 시험 보기 전에 외우세요. 근데 지금 문제 풀면서 어차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쭉 보면서 계속 연기를 하세요. 요즘 프린트 안 주잖아. 그지 새끼들아. 책이라도 풀으라고. 책이라도. 근데 왜 책도 안 풀어? 뭐 다음 주 죽는다 아주. 오늘 다 검사 먹고 가.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 말고. 나 집에다 얘기했어. 오늘 늦게 간다고. 알았어? 저희요? 아니 쌤. 우리 집에 12시가 되든 1시가 됐든 안 보낼 테니까 다 하고 가. 알았어? 강민정 너 할 거 많어. 너 지구과학도 해야 되지. 물리도 해야 되지. 물리 재시험도 봐야 되지. 혜림이 너도 마찬가지야. 태준이 너도 마찬가지고. 넌 영상도 봐야 돼. 그지 새끼야. 확 그냥 야. 밥 못 먹었단 말이에요. 잠깐 희승이 시험 합격했나? 했나? 그런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했지만 쌤이 저 농락했잖아요. 그거 마지막 페이지.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자 어쨌든 퇴적환경 갈게요. 자 퇴적물이 쌓인 11개 틀렸거든. 학교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합격이라고. 40개 중에 11개 듣는 거야? 그 재시험 봤잖아. 봤어 제 시험도? 멋있네. 그래서 2개 틀렸어. 대박. 더 멋있네. 근데 내가 내 문제를 더 추가로 냈어야 되는데 내 문제를 안 냈어. 젠장. 그거 냈으면 다 틀려갖고 불합격 됐을 텐데. 자,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 해가지고 선상지, 강, 호수, 사막, 범람원, 빙하, 삼각주, 해빈, 사주, 석호,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라고 쭉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뭔지는 구분하자. 자, 일단 육상환경 먼저 갈게요. 선상지 알아요? 아니요. 강은 알죠? 호수도 알죠? 사막도 알죠? 빙하도 알죠? 그럼 니네가 모를 만한 게 딱 2개 있어. 뭐하고 뭐? 선상지랑 범람원. 선상지 뭘까? 폭포. 뭐라고? 폭포. 이렇게 경사가 쭉 곱하게 돼 있다가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경우. 이렇게 될 때 이쪽에서 이렇게 폭포가 쭉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 쭉 나오면서 쭉 이렇게 싹 퍼지면서 퇴적층이 이제 쫙 쌓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 위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딱 뭐처럼 생겼어? 부채처럼 생겼지? 부채 선자. 그래서 선 모양상. 그래서 부채 모양의 퇴적물이 쌓여져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선상지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가? 오케이. 범람원은 뭐냐면 자 강줄기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간단 말이야. 휘어져서 가는데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물이 확 내려와. 막 강민정이 오줌 쌌어. 확 우와 이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자지러 들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가거든. 그럼 여기에는 그때 넘어왔던 애들이 여기 쫙 쌓아놨을까 안 쌓아놨을까?
쌓아놨겠지. 거기 이제 그렇게 평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 그거를 범람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해 가셨어? 이해만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연안 환경 볼게요. 해빈, 사주, 석호, 삼각주. 다 익숙하지 않죠? 네. 자, 해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닷가 가면 어디 놀러 가요? 해변. 해수욕장 가죠? 거기를 해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래사장이 있는 곳. 오케이. 그 다음에 사주는 뭘까? 이게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바다 해안가에서 조금 먼 데에서 이렇게 뚝을 쌓아주는 곳이 있거든. 태적물도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남고 가면서 이렇게 뚝을 쌓아놔. 그런 것들을 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바닷가에 이제 모래 사변들이 쭉 있는 상태니까 이제 모래로 이렇게 뚝을 쌓아놓는 거, 그런 것들을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석호는 뭘까요? 해안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이쪽에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쌓이고 이쪽에 사주가 이렇게 쌓이고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지. 막히는데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고, 여기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야. 막혀버려갖고 여기를 이제 바다 석호라고 표현을 해줘요. 요거를 느낌 와요? 석호. 삼각주는 낙동강 가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선상지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강물이나 호수 이런 애들이 쭉 흘러 들어가다가 바닷가 근처 가면 경사가 어떻게 될까? 완만해지겠지. 그러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유속이 갑자기 느려져 버리면서 퇴적물이 밑에다가 쌓아놓게 되는 거야. 그 쌓아놓은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삼각주라고 표현을 해줘요. 되셨어? 그래서 낙동강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부근 자체가 넓게 평원을 이루면서 삼각주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가면 대륙붕. 서해안 쪽 가면 대륙붕 많이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가도 어때? 안 깊지. 또 가도 안 깊지. 또 가도 안 깊지. 보통 수심 200m까지를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걸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거기서 경사가 급해지는 부분을 대륙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시 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되는 거, 평평한 지역이 되는 걸 대륙대 또는 심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명칭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인지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밑에 보시면 태적 구조 4개 나왔는데 별표 시험에 나와요. 사측리, 점이측리, 연은, 건열.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죠? 상하 구분되나요? 그리고 특히 사측리는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까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4가지 모두에 대해서 환경, 별표 쳐놓으시고요. 태적 환경에. 사측리는 사막이나 하천. 점이측리는 태적 환경이 심해져. 깊은 호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은은 수심이 얕은 곳. 그 다음에 건열은 건조한 기후지역. 쉬운 거 건조한 기후지역 먼저 갈게요. 건열 먼저 갈게요. 건조한 기후지역이래. 그럼 어떻게 될까? 땅이 갈라지겠지. 갈라진 모습이 그대로 암석으로 변한 거야. 돌 굳어서.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상하 구분되어 안 돼요? 좀 넓은 곳이 위에 부근이고 점점 좁아지는 곳이 아래 부근이다. 상하 구분. 요거 상하 구분 왜 해둘까? 어마어마한 큰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아버리면 이 지층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건열이 보여. 건열이 보이는데 상하가 바뀌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 이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예 지층 자체가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연은도 볼게요. 얕은 수심이에요. 얕은 수심이면 위에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일렁거려 안 걸려? 일렁거리지? 그럼 일렁거리는데 수심이 얕으니까 밑에 있는 바닥도 어떻게? 그 물결의 모양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저기 놀러 가면 해안가 근처 가면은 밑에 바다에서 파도 치는 모양대로 그때 밑에 모래사장들 자체가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물 쪽에서도 가보세요. 얕은 물 쪽에는 가면은 위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그 모양 자체가 밑에 바닥에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 상태에서 굳어버린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얕은 물이어야지 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수심이 얕은 지역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하 구분해 두세요. 뾰족한 부분이 있는 쪽이 상이고요.
뭉실하게 되어 있는 곳이 하입니다. 그래서 상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하 구분을 해서 지각 변동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되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점이측리 갈게요. 자 보세요. 대륙붕이 쭉 완만하게 되어 있다가 대륙사면이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되고 다시 또 완만하게 되는데 여기가 대륙붕, 여기가 대륙사면, 여기가 대륙대라고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흐르는 애들이 생긴데 그거 뭐냐? 저탁류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저탁류. 지난 시간에도 언급이 됐던 애예요. 저탁류.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싹 내려오게 되면 내려올 때 입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가 통째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입자가 큰 애가 먼저 떨어질까? 작은 애가 먼저 떨어질까? 큰 애가. 그러니까 입자가 그런 애들이 여기 딱 닿았을 때 입자가 큰 애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애가 쌓이고 그 다음에 더 작은 애가 쌓이고 그 다음에 더 미세한 애가 이렇게 쌓이고 그 상태에서 굳어져 버린 거지. 이게 점이측리야. 요게 보인다? 그럼 무슨 소리? 심해구나. 심해. 깊은 바다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그리고 상하 구분 돼야 안 돼? 입자가 작을수록 상이죠? 입자가 클수록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역전이 됐나 안 됐냐를 파악할 때 이제 문제 나온단 말이지. 이해 가죠? 마지막으로 사측리.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측리가 기울어진 상태로 쌓인 태적 구조요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사막인데 이렇게 사구가 있다라고 치자고. 사구가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이렇게 불어.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바람에 의해서 쫙 끌고 가다가 이쪽에서 싹 놔버리겠죠. 또 바람 불면 싹 놔버리겠지. 바람 불면 놔버리겠지. 바람 불면 놔버리겠지. 바람 불면 놔버리겠지. 이 상태에서 그냥 굳어진 거야. 위에가 넓게 형성이 돼 있고 밑에가 어떻게 돼 있어? 좁게 형성이 돼 있지. 요게 사측리라고. 그럼 얘 모양을 보고서 아 바람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바람 이동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상하 구분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좀 넓은 부분이 상, 낮은 부분이 하. 근데 이게 바람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에 의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태적 구조 네 가지는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딱 그림으로 봤을 때 아 얘는 사측리야, 점이측리야, 건열이야, 연은이야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희승이 셈 봐. 선생님 뭐라고? 왜 자꾸 고개 떨고? 사측리, 환경. 서 있어. 시은이 일어서. 네? 건열, 환경. 건조한. 그렇지. 연우는 침대? 서 있어. 일어서라고 이 새끼야. 지율이 일어서. 사측리, 환경. 사막이나 전 건열. 건조한 기후 연은 심해 서 있어. 태준이 네. 일어서. 화학적 태저감 세 가지 얘기해봐. 예? 화학적 태저감. 화학적이요? 서 있어. 갑자기 또 세빈이 일어서. 사측리. 환경. 하천. 건열. 연은. 그다음 마지막 하나 뭐였어? 마지막 하나. 서 있어. 민정이 일어서. 화선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은? 태저감은? 서 있어. 서 있어. 아니 나 이거. 다행히 일어서. 이거 왜 먹는데 이거? 지하수에 녹아있는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등이 태적물 사이에 침전되었고 태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서로 붙여서 굳게 만드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몰라요. 서 계세요. 상에 일어서. 염화나트륨이 태저감이 됐어. 뭐야?
서 있어. 고성 일어서. 와 빡센데?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어떤 퇴적 구조 만들어져? 대이정 여는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오르는데? 조용히 안 해? 건염 서 있어. 해림 일어서. 저탕류가 흘러갖고 요 퇴적 구조가 생겨. 네? 여기서 나오지. 이놈 새끼들. 한 명한테 몰빵하자. 좋아요. 한 명만 대가리 시게 만다. 그럼 저 작아지는데? 대가리 시게 만다. 한 명만. 하실 것도 없어. 오케이? 어? 눈치 게임. 1! 넌 뭐야? 왜 숫자도 얘기 안 하고 지 혼자 앉아? 1 했어 1 했어. 아 했어? 에이, 걸렸어. 못 들었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이걸? 눈치 게임 시작. 1! 2! 3! 4 아 잠깐 5 야 나 하나 앉아. 둘 다 일어서. 일어서. 뒤로 돌아.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 보지 마. 네. 보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탈락이야. 가위. 희은이 이 새끼 지금 저거 유리창으로 비치는 거지. 너 눈 감어. 네. 가위바위보. 다시. 이겼어. 너 눈 감어. 눈 가려. 가려.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대로. 자 바꿀기 해줄게. 눈 감어. 시은이 바꿔 안 바꿔? 그대로? 바꿀게요. 뭘로? 그냥 손으로 바꿔. 그러면 오케이. 자 세빈이 바꿀기 해줄게. 5 4 안 바꿔? 3 그걸로? 잠깐만. 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은이 바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오케이 3초 3 잠깐만. 2 1 오케이 그걸로. 이게 무슨 왜 바꿔야 되나? 아 좀. 확실히 레전드야. 둘 다 앉아 이 그지 새끼들아. 뭐야? 야, 니 처음에 보정이 했었지? 2번 다 이겼어. 마지막에 2번 다 이겼어. 아, 진짜? 넘겨 70쪽. 자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 해갖고 다시 한번 나와 있고 걔네들의 설명이 살짝 나와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태적 구조라고 해갖고 경기도 화성시, 시아호,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강원도 석회암지대, 전라도 부군의 채석강,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진안군의 마이산의 타폰이 많이 보여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원래 이제 자갈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자갈만 이렇게 쏙 빠진 현상을 타포니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감이지 여감. 세서성 퇴적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리 덕명리의 해안 쪽에, 그 다음에 제주도 한경면의 수월봉 쪽에, 그 다음에 제주도의 서귀포층 쪽에 쭉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두사 차례 정도는 읽어보시고 시험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안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는데 막 되게 디테일하게 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대표적인 예로 또는 사진이나 이러한 건 이제 자료 같은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퇴적암이다, 화성암이다, 뭐 변성암이다 이런 것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겨 76쪽. 자 이번에는 뭐 배울 거냐? 지질구조를 배울 거래요. 뭐 배울 거라고? 지질구조. 자 지질구조 몇 개 배우느냐? 습곡, 단층, 전리, 부정압,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관익과 포획 해갖고 그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습관 먼저 갑시다. 지층이 일반적으로 쌓이면요, 이렇게 나란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쌓일 거예요. 지구가 이제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수평으로 쌓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이제 뭐라더라? 수평. 뭐 있어 뒤에 지사법칙이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쌓일 건데 얘가 지하 깊숙한 곳으로 가면 엄청난 고온이고요. 엄청난 고압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면 판구조론 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 작용하니까 무슨 경계? 수렴면 경계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 힘을 뭐라 그러냐면 횡압력이라고 해. 가로 횡자, 가로 쪽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해. 그래서 횡압력이라고 그래. 그럼 이 지층이 이렇게 됐다.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 있어. 이렇게 지층이. 완전 딱딱해버리면 끊어질 텐데 끊어지면 단층이야. 그 밑에 배우는. 근데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층이 휘어질 수 있단 말이야. 휘어졌을 때 휘어지는 축을 이렇게 딱 잡으라고. 휘어지는 축을 비교를 했을 때 축 라인들이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에 따라서 위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배사,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향사. 라인을 보는 거야. 배사, 향사는 라인을 보는 거야. 그 위에 산을 보는 게 아니야. 알겠죠?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라인을 봤을 때 밑으로 되어 있어, 위로 되어 있어, 그런 것들을 보여요. 되셨어? 그래서 배사 향사를 보시면 되고 습곡 축면을 보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경사습곡, 정습곡, 횡하습곡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됐니? 됐어? 그럴 거고 이렇게 습곡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로 산맥, 대샘막이 만들어지는 게 습곡 산맥이야. 니네 앞에서 판구조론에서 습곡 산맥 배웠잖아. 그거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습곡이 뭔지, 경사습곡이 뭔지, 횡하습곡이 뭔지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됐나요? 횡와, 와, 누울 와자, 와자, 누웠다 라고 해서 와, 그래서 가로로 누워버렸다, 그래서 습곡 이렇게. 저도 와 하거든요. 단층 갈게요. 자, 얘는 휘어진 게 아니라 지층 자체가 뭐 했어? 끊어져 버린 거를 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칠판 보세요. 자, 지층이 쭉 쌓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얘네들이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지느냐? 요렇게 경사진 상태에서 끊어져요. 경사진 상태에서 끊어지고 얘 A라고 하고 B라고 쳤을 때 누가 윗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B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B를 상반이라고 할 거고 A를 하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상반, 하반은 무조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경사진 거에서 위에를 많이 차지한 애가 상반이다. 반대가 하반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보세요. 하나는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볼 거고요. 하나는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근데 니네가 조금만 생각해 봐.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이 경사진 면을 타고 상반이 뭐 할까? 흘러내리겠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면 그걸 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고? 장력. 자, 장력이 작용을 하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여기에 어떠한 퇴적물이 있다라고 쳤을 때 장력이 작용하면 그 퇴적물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고. 얘하고는 원래 같은 지역이 이렇게 있었다고.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그런데 상반이 내려왔으니까 얘가 밑으로 빠진 거지. 그림 보고서 니네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요 그림 딱 보고 아, 얘는 장력을 받아서 뭐가 됐다? 정단층이 됐어. 이런 걸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뭐를 받으면 횡압력을 받게 되면 얘가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했잖아. 그럼 상반이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겠지. 왜요? 양쪽에서 밀었잖아. 아, 어쨌든 경사를 타고서 뭔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동하는 걸 우린 상반만 기준으로 보자고. 하반 이동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상반만 이동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상반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지. 올라가니까 똑같은 요 지역 자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정단층은 장력받아서 상반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정단층은 장력을 받아서 상반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외우면 돼. 되셨어? 그러면 역단층은 횡압력을 받아서 상반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되셨어? 그래서 정단층과 역단층 구분해 갖고 니네가 기억해 두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주양 이동 단층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아래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보존형 경계에서 배웠던 누구? 변환 단층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단층도 종류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재미없는 거 알아. 나는 얼마나 더 재미없겠니? 근데 니네 시험에 나오잖아.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런 사람이 점수 잘 나와. 뭐래? 자, 옆에 페이지 갈게요. 전리. 이 새끼야, 내가 관입하고 포획까지 다 하고 나서 쉬는 시간 준다고 했잖아. 시은이 같은 놈아. 아, 그건 좀 심했나? 민정이 미안해. 전리 갈게요.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 지난 시간에 했죠. 딱 그거예요. 주상전리 and 판상전리. 자, 생성원인 갈게요. 마그마나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할 때 또는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융기해서 더 이상 압력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을 때 그때 지층이 스꽃작용을 받을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또는 스꽃작용을 받을 때 그래서 전리라는 거는 틈 또는 균열 이런 것들을 전리라 그래요. 대표적인 전리로 두 가지. 주상전리, 판상전리 딱 보고 아 얘는 주상전리야. 아 얘는 판상전리야. 볼 줄만 아시면 돼요. 되셨어? 됐어? 주상전리는 화산암에서 만들어지죠. 화산 분출하면서 생긴 거잖아.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가 얘가 융기하면서 더 이상 압력을 받지 않아서 팽창되면서 갈라진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부정합 갈게요. 자, 정의 좀 봐봐. 정합의 정의가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연속적으로 어떻게 쌓였을 때?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의 관계를 정합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무런 짓도 받지 않았으면 먼저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쌓이고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정합이라고 표현을 해줘. 그런데 일단 퇴적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이 산이야 바다야. 바다지. 낮은 지역에서 퇴적이 되니까. 아 그러면 퇴적이 됐어. 지금 얘는 현재 바닷가군요 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에서 횡압력을 받았다라고 치자고. 뭐를 받았다고? 횡압력을 받았다라고 친다면 아까 횡압력 받았어. 고온과합의 영향을 받고 있어. 지하 깊은 곳에서. 그러면 지층이 끊어지지 않으면 뭐 되니? 휘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이런 애가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럼 뭐가 됐어요 지금? 습곡이 된 거죠? 자 습곡도 형성되고 횡압력 받으면서 이 친구가 융기를 했다라고 하자고. 융기라는 거는 지표 땅 자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야. 오케이? 자 뭐였어? 퇴적이 되는 바닷가였지? 횡압력도 받고 습곡이 형성되면서 융기도 됐어. 그럼 얘가 자체가 쭉 올라가겠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거야. 산이. 됐지? 더 이상 안 쌓였다고. 더 이상 그 위에 쌓이질 않았다고. 쌓이지 않았는데 자 지금 이제 뭐가 됐다고? 산이 됐어. 산이 되면 이렇게 휘어지는 지층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산이 되면 뭘 많이 받냐면 침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지네끼리 부서지면서 풍화 작용도 받아요. 오케이? 풍화 작용 받으니까 위에가 이렇게 깎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깎였어. 이렇게 깎였어. 깎이고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잔류에 해당되는 암석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 위에. 됐지? 그리고 뭔 요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침강을 해요. 침강. 뭐를 한다고? 침강. 침강. 여기다가 그냥 같이 쓰자. 자, 침식 풍화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침강이 됐어. 침강이 되면 다시 뭐가 된 거야? 바다가 된 거야. 바다가 되면 그 위에 또 다시 쌓여 안 쌓여? 또 쌓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걸 부정합이라 그래. 여기 밑에 층하고 여기 위에 층하고 연속적으로 쌓였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정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합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 부분이 딱 경계면이 되는 거지. 그 면을 우리는 부정한 면이라고 하는 거고. 되셨어? 보통 부정한 면에는 이렇게 자갈들이 남아 있어요. 요 자갈들이 남아 있는 거를 기저여감이다라고 표현을 해줘. 뭐라고 한다고? 기저여감이라고 하는데 요 기저여감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부정한 면이 있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되셨어?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뭐야? 바다지. 바다 속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봐? 못 보잖아. 그래서 현재 내가 보려면 현재 내가 관찰을 하려면 융기를 한 번 더해서 다시 산이 돼야 돼. 산이 되고 그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일단 요까지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는데 융기 한 번에 침강 한 번만 일어났죠. 그럼 만들어지지. 맞아? 근데 관찰하려면 융기 한 번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하나 있어. 그러면 융기 두 번에 침강 한 번이야. 근데 부정한 면이 두 개 있어. 그럼 융기 두 번에 침강 두 번에 관찰용으로 융기를 하나 더 더해주면 된다고. 요거 이해가? 그럼 부정합이 7개가 있어. 희승아. 융기 최소 몇 번? 뭐? 융기 최소 몇 번? 어? 뭐래? 들려? 몇 번? 몇 번? 8번. 그래, 8번. 무조건 부정한 면에 융기만 2를 더 더해주면 된다고. 부정한 면 숫자의 침강은 그대로 그 숫자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 가셨어? 마지막 융기는 뭐 하기 위한 거? 관찰용이다라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해. 이씨, 남자답게. 느낌 오죠? 이런 것들을 우린 부정합이다라고 얘기를 해. 느낌 오지? 오케이. 그래서 퇴적됐어요, 융기했어요, 침식됐어요, 침강했어요, 다시 퇴적됐어요. 그걸 내가 봐야 돼? 한 번 더 융기해야 돼요 라는 거지. 됐니? 자, 부정합, 조류운동이나 조사운동으로 인접한 상하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부정합이다 라고 하고 경계면을 부정한 면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조류운동이 융기 침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산운동이 스콧산맥을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종류 3가지 볼게요. 평행부정합. 평행부정합은 얘처럼 이렇게 습곡이 없는 거. 오케이? 그러면 위에 층하고 아래 층하고 별 차이가 안 나겠지. 그때 기저여감을 찾으라고. 그래서 부정합이 있구나 없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고. 오케이? 경사부정합은 무조건 보여. 난정합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난정합은요, 경사부정합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되게 비슷한데 거기 그림 보시게 되면 밑에 뭐가 적혀 있냐면 편마함이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다고? 편마함. 또는 밑에 보시면 심성함이나 부정한 면 아래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분포하는 부정합이요라고 나와 있죠. 맞아? 심성함에 3개 있었잖아. 뭐 있었어? 반려함, 섭노감, 화강암. 요런 애들이 있거나 부정한 면 밑에, 또는 거기처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마암이나 또는 편암, 요런 애들이 변성암을 얘기하는 거야. 요런 암석들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난정합이야. 오케이?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심성암이나 뭐가 있다? 변성암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난정합이라고 구분해 주면 된다고. 근데 이런 암석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경사부정합이야 그냥. 알겠네? 근데 얘도 뭔가 좀 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느껴지는데, 근데 밑에 있는 암석이, 부정하면 밑에 있는 암석이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로 적혀 있어? 그럼 걔는 난정합이라고. 되셨어? 요것만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넘겨. 78쪽에
평행부정합 만드는 순서, 경사부정합, 순서, 난정합, 순서 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판구조론과 관련돼 가지고 발사능 경계, 수렴행 경계, 보존행 경계에서 지지 구조하고 연결시켜 갖고도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됐니? 어차피 다 한 통석이란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관입과 포획이 있는데요.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 쌓여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그마 어떻게 생성되는지 배웠지? 세 가지 요인으로 배웠지. 자, 그럼 밑에 마그마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마그마는 온도가 높죠. 입자 사이 운동이 활발하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지. 그럼 밀도가 작지. 그럼 위로 자꾸만 올라오려고 할 거라고. 그러면 틈새가 좀 비교적 약한 부분은 틈새를 쭉 타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오고 거기서 이렇게 멈춰졌어. 이렇게. 이게 관입이야. 튀어나오지 못하고 지표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올라오다가 멈췄어. 그게 관입이라고. 보통 관입은요. 무조건 요렇게 십자가 모양이 무조건 그려져 있어. 무조건 그림에. 관입이 됐어. 그럼 무조건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을 거야. 그걸로 여기가 관입이 됐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면 돼. 되셨어? 그러면 포획은 뭐냐? 얘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주변에 있는 입자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 그걸 포획이라고 해. 그냥 말 그대로 그 말이라고. 되셨어? 이해가? 그러면 84쪽에 관입의 법칙에서 3번 관입의 법칙에서 그 그림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를 살짝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B파트가 지금 마그마가 올라와서 관입을 한 거야. 거기에 플러스 모양으로 표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표시돼 있지?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먼저 그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요렇게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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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요렇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되게 비슷한데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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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하고 여기 이렇게 기저여감이 있고 얘가 A, 얘가 B, 얘가 C. A 부분에는 변성 범위가 변성이 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똑같은 그림처럼 보이죠. 차이점은 여기에 기저여감이 있다. 얘는 없다. 얘는요. 관입만 한 거야. 뭐만 했다고? 관입만 한 거고 얘는요. 분출을 한 거야. 비슷한 그림인데 완전 틀린 상황이 된다고. 순서를 찾을 때 얘는 A 다음에 C 다음에 B가 다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관입을 한 거야. 그래서 생성 순서가 A 쌓이고 C 쌓였는데 그 사이 그 이후에 B가 관입을 해서 그 사이 공간을 차지하게 된 거지. 근데 얘는요. A 쌓이고 B가 분출을 한 거야. 쳐나온 거라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여기 무슨 여감이 있어? 잠깐만. 기저여감 있지? 기저여감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부정합이라고. 부정합이 생긴 거야. 그러고 나서 뭐 융기, 침강 저거 쭉 일어나고 나서 그 위에 C가 쌓인 거기 때문에 한참 뒤에 C가 쌓인 거라고. 순서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선생님 기저여감이 없으면 구분할 수 없나요? 요렇게 찍찍찍찍 그어져 있는 거 있지? 요게 변성작용을 받은 거거든. 변성범위라고 적혀 있잖아. 관입이 돼 있으면 위아래로 지금 얘는 변성이 돼 있고 얘는 A만 변성이 돼 있잖아. 얘가 나오면서 얘만 영향을 받은 거지. 얘가 올라오면서 위에 거도 같이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걸로도 니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눈 떠! 알겠어? 이해 갔어? 엄청 잘 나와 시험에. 구분 확실하게 해두세요. 잠깐 쉬는 시간.
자, 지사 법칙 5개 하고 상대 연령 하고 절대 연령 하고 집에 가. 집에 가. 숙제 다 돼 있으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40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숙제 안 돼 있잖아. 4시에 끝. 숙제 돼 있어? 40분에 끝나서? 그리고 니네 20분에 시작했는데 왜 40분에 끝나? 아니, 누가 늦게 와가지고. 누가 늦게 왔냐? 자, 수평 퇴적의 법칙 먼저 갈게요. 상행 읽어. 일반적으로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쌓여야 돼요. 현재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뭘 받았다?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느낌 오죠?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여울이 읽어. 주율이. 여울이란다.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은 위쪽 보가 먼저 퇴적되었다.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변형되거나 역전되지 않는다면 아래쪽 지층일수록 먼저 생성된 지층. 어렵지 않죠?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지층 누중의 법칙. 아래층이 먼저다.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면. 세 번째. 민정이 읽어.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다. 자, 관입한 애가 나중이다 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했죠 우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별표 쳐놓고 기억해 두세요. 변선작용이 위에 부분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관입을 한 거고 없으면 뭐 한 거야? 분출한 거야. 아예 달라요. 그러면 생성 순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번째, 보성 읽어. 제가 모른다. 부정하면은 경계로 상하지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 당연하죠. 좀 전에 부정합 배웠으니까 이를 경계로 상하지층을 이루는 구성암석의 종류와 상태, 그 다음 지질구조,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지시대를 구분할 때 부정합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부정합이 있어? 그러면 아래층과 위층은 아예 시대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마지막 시은 읽어.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는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계속 읽어.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나중에 생성되는 지층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지사학 5가지 법칙이 뭘 뜻하는 것 같아? 수평퇴적, 지층누적, 관입, 부정합 법칙, 동물군 천이. 뭘 뜻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뭘 비교하는 거? 지층의 순서를 비교할 수 있어 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게 오른쪽에 이제 상대 연령이에요. 자, 상대 연령 볼게요. 책 보세요. 지층의 생성 시기와 지질학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밝혀내는 거를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뭐 또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넌 좀 왜 늙어 보인다? 좀 젊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시연이 보고서 내 친구인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쌤 친구요? 어.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정도로 발끈거릴 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사학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순서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탐구 자료창 밑에 그림 보세요. 이걸 보고 밑에 보지 말고 순서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일단 부정한 면이 2개가 보여요. 보이나요? 뭐 찾으면 돼? 기저여감 찾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그럼 기저여감 밑에 C 밑에 있는 기저여감 거기에 부정한 면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걸 비교를 했을 때 E하고 D를 보는데 D에는 십자가 모양이 보이죠. 맞아? 그리고 E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죠. 그럼 D하고 E를 비교했을 때 누가 먼저야? E가 먼저라고. 그리고 D는 분출, 관입. 분출이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E가 쌓이고 나서 D가 분출해갖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부정함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순서는 E, 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B를 봤을 때는 얘는 지층 누중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누가 더 아래층? C가 더 아래층. 그 다음 누구층? B층. 그러니까 C, D가 순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 또 부정합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A층이에요. 이렇게 순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리고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줄을 알게 되는 거고. 알겠니?
이해 갔니? 어? 아니에요. 뭐? 똥매려? 어려워. 졸려서 그래. 자, 지층 대비도 볼게요. 세빈이 읽어봐.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지층, 지역의 지층을 비교한다라고 나왔는데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가 동물군 천이법칙하고 관련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고생대 때 어떤 대표적인 표준 화석도 있었지? 고생대? 삼엽충. 삼엽충, 암모나이트인가? 암모나이트 중생대지, 삼필갑충, 필서, 갑주어, 방추충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맞아? 근데 저기 지역에서도 삼엽충이 보이고 저쪽 지역에서도 지층에서 삼엽충이 보여. 그럼 같은 동시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런 것도 되지만 암상에 의한 대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혜림 읽어봐. 어디요? 암상에 의한 대비. 어디요? 아,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열쇠층을 이용하여 대비한다. 암석의 종류나 열쇠층을 이용하는데 열쇠층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열쇠층이라는 건 뭐야?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층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석탄층 또는 응해암층이에요. 응해암층은 뭐가 어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지? 희승아? 해양층이요? 응. 실망이다. 쌤이 뭐야? 그래, 화산재. 그럼 화산재가 있으려면, 화산재가 날리려면, 쌓이려면 뭐가 활동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주변에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그럼 같은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열쇠층이 되는 거야. 석탄층도 볼게요. 석탄층 중생대 때, 아니 고생대 때 양치 식물들이 동시에 묻혀버리면서 걔네들이 고온고압을 받으면서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석탄층이 생겼어? 저기도 석탄층이 있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동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요런 애들을 무슨 층이라고 하자고? 열쇠층 또는 건층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조건은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퇴적되었으면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이야. 느낌 오죠? 그래서 밑에 지층 대비를 보면은 일단 맨 밑에 가지역에서 보시면 A에 무슨 화석이 있어요? 이게 삼엽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D에 있는 것도 고생대 화석인데 얘가 방추충이에요. F에 있는 거는 암모나이트 중생대고요. 그럼 나지역을 보세요. 삼엽충하고 방추충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가지역과 나지역에서 그네들이 같이 있는 거가 같은 동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니?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층이야? 회색이 석탄층이고 진한 색이 응해암층이지. 그럼 걔네들도 동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가지역에는 A, B로 되어 있는데 나지역은 기역, 니은, 디귿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A하고 기역하고 동시대고 B하고 디귿하고 동시대니까 니은은 그 사이가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고. 비교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이런 것들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자꾸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제발 문제 좀 풀어. 오늘 다 풀고 갈 거지만. 이것도요? 네. 왜 여기도 풀어요? 내 맘이다. 어차피 니네 다음 주까지 숙제 안 해오니까. 해볼게요. 안 해올 거잖아. 해볼게요. 뭐 한두 번 얘기해? 저 반은 했 시끄러. 넘겨. 저 봐. 반 했다고 지금 우기고 다니고 있어. 말이 되니? 45초까지 했어요. 야, 그럼 세빈이 저 서술형 문제만 안 풀었어. 그럼 오, 세빈이도 박수. 수술문제 풀고 희승이 다 풀었어. 지금 가라 그래요. 희승이 안 보내려고 오늘 푼 데까지 다 풀고 가라는 거야. 자, 절대 연령 갈게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시은이가 나하고 동갑처럼 보여 이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번호를 까면 나이 차가 꽤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연령을 이용을 하면 뭘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절대 연령.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절대 연령이라고 하고요. 주 키 포인트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뭐라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잠깐만 설명할게 칠판으로. 별거 없는데.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걔는 불안정해. 어떻다고? 불안정해. 그런 애들을 자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원소? 가 아니라 모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죠? 그럼 불안정하면 안정한 원소로 바뀌고 싶어? 안 바뀌고 싶어? 바뀌고 싶죠? 그 바뀐 게 딱 절반이 모원소 전체에서 절반이 자원소로 바뀌었어. 얘가 모원소가 남아있는 형태고 요렇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반감기라 그래. 반감기 이해가요? 반감기. 자, 100%였던 애가 100%의 모원소를 가지고 있던 애가 50%만 됐을 때의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표현을 해줄 거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50% 남았잖아. 얘도 또 계속 불안정해갖고 안정한 원소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반 25%가 됐을 때도 똑같은 반감기의 시간이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2억 년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친다면 50에서 25%가 될 때도 몇 억 년? 2억 년이 되는 거야. 요거 이제 사람들이 찾아낸 거지.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양이 모원소가 몇 프로가 되어 있어? 25%가 되어 있으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구나? 2번 지났구나? 그러면 이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요 지층의 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어? 4억 년 전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 가셨어? 근데 원소마다 반감기가 다 어때? 또 다르니까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더 큼직큼직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반감기 되게 유용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반되면 12.5%가 남아있겠지. 맞아?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나는 거야? 3번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또 반되면 얼마가 되겠어? 6.25%가 남아있겠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반감기가 또 똑같이 2억 년이 또 지나가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걸 분수로 표현해보자. 얘는 1을 갖고 있었지? 거기서 반이 되면 얼마 돼? 2분의 1만 남아있어. 또 반이 되면? 4분의 1만 남아있어. 또 반이 되면? 8분의 1만 남아있어. 또 반이 되면? 16분의 1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느낌 와? 또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로도 나올 수 있어요. 얘는 1대 0이죠. 얘는 1대 1이 되는 거고 얘는 1대 3이 되는 거고 얘는 1대 7이 되는 거고 얘는 1대 15가 돼요. 뭘로 나올지는 몰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몇 억 년 전이에요 라는 걸 니네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났다는 것만 니네가 파악해 줄 줄 알면 되는 거지. 모원소의 양이 16분의 1만 남았어요. 또는 이렇게 퍼센트로 남았어요. 뭘로 나올지는 모른다고. 이해 가셨어? 그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면 돼. 그게 다야. 되셨어?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나온 대로 우라늄이 자 납에 해당되는 자원소로 바뀔 때는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또 우라늄 235짜리는요 7억 년이고요. 칼륨 같은 경우는 13억 년이고요. 루비듐 같은 경우는 492억이고요. 탄소 같은 경우는 5730년이네요. 이런 것들은 좀 짧으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서 우리가 연령을 측정을 할 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제 지질학자들 같은 경우는 연령을 측정을 할 때 거기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파악을 한다고. 눈 떠. 밑에 식 나왔는데 식 의미 둘 필요 없어요. 그래프 나왔어? 이런 그래프 나왔어? 그럼 무조건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구나라고 파악해 주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넘겨봐.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민정이 1번, 동그라미 1번. 길이에 따른 이용. 반감기가 긴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지구의 탄생시기나 공룡의 멸종 시기 등 그런 과거의 지질학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알아낸다. 그때 확인하는 거고 방광기가 짧은 동위원소 이용은
부정이나 괴물의 연쇄 측정, 지구 환경 변화 연구 등에 활용합니다. 대충 느낌은 오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는데 암석의 절대 연령 측정을 할 때요. 화성암, 변성암, 태정암이 나왔는데요. 화성암과 변성암은요.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를 알 수 있고요. 변성암은 변성암이 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여기 변성암이 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 그 남아있는 양을 측정을 했고 연령을 측정을 했다라고 치자고. 그래서 4억 년 전이야 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 4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변성하면 변성이 된 시기로부터 4억 년이 지났어 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어떤 데를 봤는데 화성암이야. 화성암의 종류 되게 많잖아. 뭐 안산암도 있고 유문암도 있고 현무암도 있고 반노암도 있고 섬노암도 있고 반려암도 있고 뭐 유문섬노 뭐 많잖아. 화강암도 있고 걔네들을 봤는데 얘네들의 반감기를 봤더니만 예를 들어 10억 년이야. 그럼 그 10억 년이 언제부터냐고.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만들어질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0억 년이 됐어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태저감은 아니야. 태저감은. 태저감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 그래서 절대연령을 측정을 했더니만 1억 년이야. 그러면 1억 년 전에 이 태저감이 만들어졌어?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 태저감에 포함되어 있는 태정물이 있죠. 걔네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1억 년이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책 한번 볼게요. 태저감 보세요. 태저감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변성암의 생성 시기, 화성암의 생성 시기란 말이야. 얘만 태저감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태정물 근원암, 그 태정물이 만들어진 원래 암석, 걔가 만들어진 암석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틀려요 여기서. 이해 가셨어? 확실하게 거기만 별표 쳐놓고서 따로 구분을 해두세요. 별표 치면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 밑에 탐구 자료창처럼 거기에 있는 반사성 동위원소들 몇 퍼센트 남았어요. 그런 식으로 100% 나와요. AB, 암맥 AB의 방사성 동위원소 X가 25%, 50% 남았어요. 그럼 25% 남았대.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2번. 2번 지난 거고 50% 남았어. 한 번 지난 거지. 이런 것들 빨리 채취를 해야지. 그럼 오른쪽 그래프 딱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그러면 딱 50%가 됐을 때 반감기가 몇 년이 됐어? 200에 100만 년이잖아. 맞아? 그러면 몇 억 년이 되는 거야? 공이 총 8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몇 억 년이다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또 숫자 못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알겠니? 그리고 얘네들의 순서도 좀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 뭐를 볼 줄 알으라고? 순서. 일단 부정합이 2개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일단은 1번이 쌓이고 2번 쌓이고 3번 쌓이고 4번 쌓였죠. 맞죠? 그리고 암맥 A가 쳐 올라왔죠. 그리고 부정합이 됐고요. 맞죠? 그 위에 5, 6, 7, 8, 9가 쌓였어요. 그리고 암맥 B가 쳐 올라왔고요. 또 부정합이 있고 10, 11, 12, 13 이렇게 쌓인 거야. 됐니? 순서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기호로 나와 있으면서 니네 보고 이제 순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되셨니? 오케이.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디까지 푸시느냐? 97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97쪽까지 다 풀려 있는 친구는 채점까지 다 돼 있는 친구는 와서 검사 맞고 집으로 퇴근하시면 돼요. 개념 확인 문제 그런 거 싹 다. 오늘요? 싹 그냥 다. 어디부터요? 처음부터 오늘.